저희 함수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인 저, 소프트웨어학부 23학번 예린, 그리고 자료 조사나 다른 부분을 맡아주고 있는 분들은 총 5명으로 왼쪽 위부터 문유순, 이민기 환경보안부, 그리고 이규석 1호학번 컴퓨터 정보통신학부, 그리고 박정수 소프트웨어학부 23학번, 박준선 소프트웨어학부 23학번, 서연우 디지털 헬스케어학부 23학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종합해서 합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PPT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문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활동을 하면서 주제도 한번 정했던 걸 바꾸고, 그 다음에 양식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바꾼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조원들이 잘 따라주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GPS와 벡터를 활용한 수단거리 경로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론, 배경이론, 문제 해결, 결론, 참고 문항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GPS를 활용하여 저희는 한번 이동 경로를 분석해보고자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단거리 경로 탐색은 GPS를 통해 위도 경로를 파악하고 최단거리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나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결과입니다. 벡터와 알고리즘 자료를 통해 런던에서 시드니까지의 최단 비행 경로 계산을 해결할 자료를 찾고 그 후에 파이썬 코드로 최단 거리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배경 네, 이론입니다. 다음으로 배경 이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GPS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GPS의 기본 동작 원리로는 첫 번째로는 위성이 수신한 신호의 시간과 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차를 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차 곱하기 전파의 속도, 즉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로 둡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위성과의 거리를 알며 2차원 위의 수신기의 위치를 서로 다른 4개 이상의 위성과의 거리를 알면 3차원 위의 수신기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투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기준점이 이루는 삼각형에서 밑변과 다른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각각 측정하고 그 변의 길이를 측정한 뒤 사인 법칙 등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좌표와 거리, 높이까지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우선 그 대문자 A1, A2, A3, A4를 각각 위성의 위치라고 하고 소문자 A1, A2, A3, A4를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A1인 소문자 A1인 가상의 9를 만들고요. A2, A3, A4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가상의 9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내 가상의 9가 모두 만나는 내 가상의 9의 표면이 모두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 점의 위치가 수신기의 위치가 됩니다. 두 인공위성과 수신기가 이루는 삼각형을 통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활용하면 가상의 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신기의 위치를 특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방향 성분은 그 시작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벡터들 중에서 원점을 시작점으로 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위치 벡터 A의 성분이 A1, A2, A3일 때 그 크기는 거리 공식에 의해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입니다. 최단거리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최단거리 경로 탐색 알고리즘 중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경우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래프상에서 특정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 그리드와 동적 계획법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정보통신이 가능한 GPS 위성의 수에 따라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를 불러오게 됩니다. 회전이 존재하는 길목과 출발지, 도착지 모두의 노드를 설정하고요. 3차원 지도의 경우에는 높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언덕길의 시작점과 끝점에서도 노드를 설정해 줍니다. 회전이 존재하는 노드 사이에서의 이용 가능한 길을 모두 표시하고 거리에 비례한 가중치를 입력해 줍니다. 길의 통행 방향, 가중치, 출발 노드와 도착 노드 등을 이용하여 노드 사이에서의 길들을 벡터로 표시해 주게 되면 지도 위에서 이용 가능한 길을 벡터로 모두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단 거리 경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1번에서 3번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으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6이라는 거리 때문에 6이라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1번에서 2번을 통해 3번을 가는 경우에는 각각 3과 1을 더한 4라는 거리밖에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4번을 지나 3번을 가는 경우에는 7과 1, 그러니까 8이라는 거리를 지나게 되므로 1에서 2, 그 다음에 3을 가는 경로가 가장 최단 거리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구하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입니다. 런던에서 시드니까지의 최단 비행 경로를 구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가정은 지구는 완벽한 구형으로 가정하며 그 반지름은 약 6,371km입니다. 한 비행사가 런던에서 시드니까지로 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는 첫 번째로 런던과 시드니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도시 사이의 최단 비행 경로를 지구 표면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결 과정입니다. 런던의 위도 51.5도, 경도 0.1도, 시드니는 위도 33.9도, 경도는 151.2도로 가정했을 때 런던과 시드니의 위치를 3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때 지구 표면에서의 최단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 곱하기 옆에 나와 있는 A입니다. 각도입니다. 앞의 숫자를 활용하여 파이썬 코드로 실행한 결과 약 16,994.717km가 나왔고 실제 경로는 17,015.594km로 비슷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3조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PS와 벡터의 결합은 단순히 위치 추적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일상에서부터 긴급 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GPS의 정밀한 위치 결정 능력과 벡터 기반의 최단거리 경로 탐색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통, 통신,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사고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GPS와 벡터를 활용한 최단거리 경로 탐색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비행 이동 경로를 위도 경로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 실제 값과 근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계산된 비행 이동 경로가 추후 비행 이동 경로를 설정할 때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써 결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참고문 문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3조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GPS와 벡터를 활용한 최단거리 경로 탐색을 주제로 발표한 3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